당신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싸움입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 감정, 습관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돈의 심리학을 말하려 합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워런 버핏이 11살 때 깨달은 것.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11살 버핏은 첫 주식을 샀습니다. 시티즈 서비스 주식 3주를 38달러에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버핏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40달러가 됐을 때 버핏은 팔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계속 올랐습니다.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버핏은 평생 이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면 안 된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버핏의 투자 철학이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이동시킨다. 버핏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탐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5가지 심리 차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돈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까요? 첫째, 돈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는 것으로 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엇을 살까 생각합니다. 부자는 돈을 키우는 것으로 봅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투자할까 생각합니다. 둘째,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피합니다. 안전한 길만 갑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부자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합니다. 기회를 봅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봅니다. 셋째, 시간 관점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봅니다. 넷째, 소비 패턴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합니다. 기분 좋으면 낭비합니다. 부자는 전략적으로 씁니다.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가치가 있는가를 따집니다. 다섯째, 돈에 대한 감정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해 불안합니다. 돈이 모자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다. 돈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계속 배웁니다. 레이 달리오가 파산 직전에서 배운 교훈.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를 창업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입니다. 하지만 1982년 그는 거의 파산할 뻔했습니다. 달리오는 멕시코 부채 위기를 잘못 예측했습니다. 큰 손실을 봤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4,000달러를 빌려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를 바꿨습니다. 달리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 확신은 위험하다. 겸손해야 한다. 그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스트레스 테스트하라. 반대 의견을 들어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라. 달리오는 이것을 극단적 투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합니다.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원칙이 브리지워터를 성공시켰습니다. 달리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겁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자만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부의 공식. 모건 하우절은 행동경제학자입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우절이 발견한 부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보는 부는 진짜 부가 아닙니다. 비싼 차, 큰 집, 명품. 이것들은 부를 소비한 것입니다. 진짜 부는 은행 계좌에 있습니다. 투자 계좌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진짜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돈을 씁니다. 남들에게 보여줍니다. 빚을 집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모읍니다. 투자합니다. 조용히 삽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부자처럼 보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찰스 다윈의 복리 효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복리란 무엇일까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낳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20살에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연 10% 수익률, 매년 100만 원씩 추가 투자합니다. 40년 후 60살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5억 3천만 원입니다. 투자한 원금은 4,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복리로 5억이 됐습니다. 만약 10년 늦게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0살에 시작했다면 30년 후 60살에 2억 8천만 원입니다. 10년 차이가 2억 5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복리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워런 버핏의 재산 중 90%는 60살 이후에 생겼습니다. 복리의 힘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투자를 시작했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시작하기 전 그는 헤지펀드에서 일했습니다.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떠났습니다. 아마존을 창업하기 위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베조스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80살이 됐을 때, 뒤를 돌아볼 때, 안전한 길을 택했다가 실패할까봐 도전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한다면 적어도 시도는 했습니다. 덜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베조스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돈의 심리학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성장합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은 아닙니다. 계산된 위험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티아 나델라의 성장 마인드셋과 돈.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됐을 때 회사는 정체돼 있었습니다. 나델라는 문화를 바꿨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도입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무엇일까요?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성장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도 적용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돈 관리를 못해. 나는 숫자에 약해. 나는 투자 재능이 없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배울 수 있어. 실수하면서 배울 거야.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어떤 마인드셋을 가졌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영원히 가난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배웁니다. 점점 나아집니다. 나델라 취임 후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0배 올랐습니다. 마인드셋의 힘입니다. 돈에 대한 5가지 심리적 함정. 돈을 다룰 때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손실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2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투자를 팔지 못합니다. 본전 생각이 납니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둘째,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찾습니다.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 오를 거라는 뉴스만 봅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셋째, 군중 심리입니다. 남들이 사니까 삽니다. 남들이 파니까 팝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버블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넷째, 현재 편향입니다.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쓰고 싶습니다. 나중을 위해 참지 못합니다.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쓴 돈 때문에 계속 돈을 씁니다. 본전 생각에 도박을 계속합니다. 망하는 사업을 계속합니다.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아리안나 허핑턴이 깨달은 진짜 부. 아리안나 허핑턴은 성공한 언론인입니다. 허핑턴 포스트를 창업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가 뭘까?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이 많아도 관계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허핑턴은 삶을 바꿨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수면을 우선시했습니다.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진짜 부는 돈, 건강, 시간, 관계의 균형입니다. 돈만 쫓다가 다른 것을 잃으면 결국 가난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심리 전략.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의 목적을 정하세요. 왜 돈을 벌고 싶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목적이 명확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둘째, 자동화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축되게 하세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셋째, 지출을 기록하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매일 기록하세요. 넷째, 24시간 룰을 사용하세요. 뭔가를 사고 싶으면 24시간 기다리세요.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부자들을 연구하세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배우고 따라하세요. 여섯째, 금융 교육을 받으세요.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강의를 들으세요. 멘토를 찾으세요. 일곱째, 작게 시작하세요. 100만 원도 좋습니다. 10만 원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봐야 합니다. 인내하세요. 빌 게이츠가 말하는 부의 책임.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부는 책임입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선택권이 생깁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게이츠는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습관입니다.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돈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자유입니다. 선택권입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세요. 감정으로 쓰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쓰세요. 투자를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기억하세요.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한다. 레이 달리오의 말을 기억하세요. 겸손하고 배워라. 모건 하우절의 말을 기억하세요.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어라. 제프 베조스의 말을 기억하세요. 후회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라. 지금 시작하세요. 첫 투자를 하세요. 지출을 기록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10년 후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당신에게 전하는 한마디.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심리 싸움이다. 생각을 바꾸면 부가 따라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자 심리를 시작하세요.